블라디미르 푸틴은 두려워합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푸틴은 갑자기 크렘린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일이 그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어서 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편집증이 시달리는 푸틴에게 이제 크렘린궁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3월 9일 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의 공식 행사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을 비운 적은 있지만 이번이 러시아 권력의 상징인 크렘린궁을 가장 오랜 기간 비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러시아가 봄과 여름 대공세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세는 푸틴이 원했던 모든 것을 전쟁이 치열한 돈바스 지역에서 마침내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공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푸틴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진 사실은 러시아 대통령의 편집증적인 마음속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대중의 시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개석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 9일 푸틴은 세계 석유 및 가스 시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두 시장 모두 이란에서 벌어진 에픽 퓨리 작전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푸틴은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8일에는 모스크바의 노보 오가료보 관저에서 러시아 정부와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회의의 진위 여부조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전에 촬영된 영상이거나 미리 준비된 영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회의에서도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무실 속임수에 익숙합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RFERL에 따르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몇 달간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서로 다른 곳에 거의 같은 사무실을 3곳 만들어 아무도 그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게 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약 160일간 크렘린은 푸틴이 그 사무실 중 어디에 있는 모습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러시아 지도자가 두려워한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가 눈에 띄지 않으려고 꾸민 교활한 작은 계획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체를 드러냈던 시각적 단서들은 모두 바뀌었거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새로운 지하 벙커와 사무실을 찾아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크렘린궁에서 자취를 감추기 전부터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이상해집니다. 3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렘린궁 업무에서 지금은 장기 휴가라고 할 수 있는 자취를 감추기 직전에 RFER은 푸틴의 많은 등장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촬영된 것임을 입증하는 듯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 푸틴의 속임수를 들통나게 했을까요? 바로 식물들이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3월 2일과 3일에 푸틴의 측근들이 푸틴이 러시아 연방 재무국장과 급동 아무르 주지사를 포함한 관료들과 만나는 듯한 영상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 만남들은 러시아 국영 TV의 영상과 함께 보도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RFERL에 따르면 3월 영상을 배경에 보이는 아글라오네마를 통해 푸틴이 회의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촬영한 장면이 실제로는 2월 9일에서 2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3월 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RFERL에 따르면 그 식물들은 2월 초 이미 썩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월 크렘린이 공개한 영상에서 관계자들이 오래된 식물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언급한 소위 3월 회의 영상에서는 그 오래된 식물들이 여전히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푸틴 측근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지도자가 실제로 그 회의가 열렸다고 러시아가 주장하기 몇 주 전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는 영상을 미리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짜 사무실, 버려진 사무실, 회의와 관련된 온갖 시간착오, 그리고 이제는 크렘린궁에서 완전히 사라진 모습까지. 이것은 자신감 있는 지도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러시아 정치에서 강인한 지도자로 오랜 세월 자신을 내세워온 그는 그 이미지로 20년 넘게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운동, 잠수정 탑승, 패러글라이딩 등 남성적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랑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듯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모든 것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강인했던 남성 이미지는 러시아의 약하고 두려운 작은 남자로 변했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어떤 속임수로도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란에서 꽤 중대한 일이 일어나서 푸틴이 너무 겁을 먹고 숨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했을 때 푸틴조차도 그 작전이 이란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작전 첫날에 수많은 군사 인프라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제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작전에서 특히 한 가지 손실이 푸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네이 피살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적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거당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행한 이 작전은 단 60초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CIA와 다른 미국 정보기관들은 운명의 2월 28일 공습 전에 6개월 동안 하메네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벙커버스터 폭탄이 투하되어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즉시 관통했고 그와 약 40명의 이란군 지휘관들이 사망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공격이 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틀렸고 푸틴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사라진 것과 그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온갖 소동이 호메네이 제거 직후 며칠과 정확히 겹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푸틴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적이었던 미국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대중에 나타나면 적들이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듯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목표 인물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푸틴의 편집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이 장기 감시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교통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 하메네이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가 신뢰해야 할 보안 장치들이 하메네이를 지켜본 것처럼 계속 그를 감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카메라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영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푸틴은 크렘린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 자신의 위치가 생중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녹화된 영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켜보고 그의 적들에게 보고할지 그들이 크렘린 내부에 있든 아니면 더 멀리 있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편집증이 결국 그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하메네이 같은 인물을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푸틴이 피하는 기술은 카메라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 공포증의 조짐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때부터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2022년 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푸틴이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거부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종이 문서로만 제공받으려 한다는 흥미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미국 관리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망명한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의 증언으로 이 주장에 힘을 더했습니다. 2023년 4월 글렙 카라클로프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 그가 휴대전화를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가장 가까운 측근들로부터만 정보를 받기 때문에 정보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왜 이렇게 크게 실패하는지 알게 됩니다. 정보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이 최전선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실물 문서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가 즉시 받아야 할 정보가 몇 시간, 어쩌면 며칠씩이나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편집증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꼭두각시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자처해온 강한 지도자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독사를 두려워해 세근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푸틴은 비행기가 자신이 타고 있을 때 폭파될까봐 비행기를 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런 전술들이 푸틴이 적들에게 쏘은 방식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업보를 믿는 듯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과 러시아가 늘 써온 그런 전술이 자신에게 들이닥칠 때는 종적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마비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봅니다. 인터넷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크렘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메네이의 제거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에게 닥칠 수 있다고 점점 더 믿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호메네이 사건만이 푸틴이 크렘린에 안 나타난 이유는 아닙니다. 이란 지도자의 제거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있다는 최신 신호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에피큐리 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은 엘리트 요원들을 베네수엘라에 보내 전 대통령이자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부르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마두로와 호메네이가 모두 모스크바 동맹이었다는 점도 푸틴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틀도 안 되어 두 사람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지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원래 예상된 방식이 아닙니다. 푸틴은 항상 규칙을 따르지 않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개입을 부인할 여지도 충분히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미국이 자신과 닮은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제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의해 몰락한 복제자와 폭군들로 이 꼬리표는 호메이니, 마두로, 푸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푸틴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가장 큰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그가 잠적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자신이 취약한 정권을 운영하며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2026년에만 2번이나 독재자를 제거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편집증은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푸틴의 현재 처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그의 가짜 집무실 행동이나 크렘린궁에서의 그의 무대음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순간에도 강인한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은 인터넷을 통한 추적을 극도로 두려워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인터넷이 러시아 국민과 군대의 유용한 도구임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푸틴의 과거 적들처럼 그런 생각도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러시아 전역에서 인터넷에 대한 탄압을 직접 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차단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디지털 검열은 익숙하지만 모스크바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은 새로운 일입니다. 이 중단은 러시아가 몇 달간 사용한 선택적 차단에 기반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드론 차단 전술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드론 공격 후 논의 차단용으로 보입니다. CNN은 차단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푸틴이 동원령에 앞서 러시아 내 시위 가능성에 대비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위를 못 보면 시위 열망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인터넷과 모바일 단속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러시아 내 일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무전기를 사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푸틴이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과 관련된 문제를 이미 지적합니다. 러시아에서 아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보내거나 푸틴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차단과 함께 러시아 내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정보원인 소셜미디어 앱 텔레그램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내부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텔레그램과 왓츠앱을 대체할 푸틴 승인 앱 개발에 수년간 힘써왔습니다. 메신저 맥스는 그 기술자들이 만든 앱입니다. 이 앱도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들의 말을 거의 무제한으로 엿들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은 국민들이 현재 인구의 60% 이상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대신 국가에서 승인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대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메신저 맥스가 더 낫다고 말이죠. 적어도 메신저 맥스 덕분에 푸틴은 자신이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2주간 크렘린궁에 나타나지 않은 한 남성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또한 인터넷 차단은 크렘린 내부에서 돌던 쿠데타 소문과도 시기가 겹칩니다. 이 소문은 키예프 인디펜던트 등에서 희망 섞인 관측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푸틴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푸틴이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의 또 다른 측근을 체포한 후 그전 푸틴의 신복이 푸틴의 권력을 빼앗을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푸틴 요원들이 쇼이구 측근인 전 국방차관 루슬란 살리코프를 체포할 때
모스크바에서 또다시 인터넷 차단이 발생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결국 푸틴의 편집증이 그를 지배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서 해온 일들뿐만 아니라 푸틴은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는 정권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2023년 이후 해방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2월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서 되찾았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남부 지역에서 약 400제곱킬로미터, 즉 154제곱마일의 영토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패배 직전에 있다는 푸틴의 주장에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크렘린 선정가들조차도 푸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가 중 한 명이 일리아 로메즐로인데 그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경하게 지지해온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푸틴은 이러한 지지에 대해 국영 텔레비전 출연 기회를 제공했고 로메즐로는 2026년 이 푸틴이 축출될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보답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3월 18일 푸틴의 동맹으로 여겨지던 인물이 대통령이 해가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넘게 푸틴을 지탱해온 체제가 붕괴될 뚜렷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함께 푸틴이 크렘린에서 사라진 현상이 우리가 진짜로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더 이상 항상 스스로를 그렇게 보여온 지극히 자신만만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4년간 실패한 특별 군사작전 이후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한 일을 본 후에 푸틴은 퇴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숨어있는 사무실을 전전하며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는 겁먹은 작은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집증적인 마음속에서는 누가 자신의 적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국민, 크렘린 동료 중 누굴까요? 모두 혹은 아무도 아닐 수 있습니다. 푸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효과적인 지도자로서 무력해집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가 참담하게 시작된 일은 푸틴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극적인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작전은 러시아군에게 사상 최대의 손실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서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은 약해진 푸틴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실패에 대해 저희 영상에서 모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러시아 최고 권력자가 내면에서 편집증에 잠식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